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김미영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와 공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연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학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저희 환경대학원에서 2007년에 도시계획학 석사 그리고 2016년 같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공학에서 출발해서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은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커리어 패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도시계획 혹은 사회학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양쪽 모두에서 저희의 커리어에 대해서 다소 낯설게 생각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어떤 학문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학 영역 중에서 도시 분야에 특화된 것이 바로 도시사회학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는 도시는 계급이나 노동, 국가, 젠더 등의 이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도시계획 쪽에서도 생각해보면 주로 공학이나 경제적인, 계량적인 접근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인문사회학적인 도시 연구의 중요성이 다소 간과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그리고 사회학은 별개가 아니고 또한 별개일 수 없습니다. 사회학의 태동을 생각하더라도 이는 명백한데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흔히 말하는 쌍둥이 혁명, 즉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의 변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사회 변동의 핵심 무대가 바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의 태동과 인류 사회의 본격적인 도시화 그리고 도시 문제의 등장은 시기적으로도 일치합니다. 또한 도시라는 것의 속성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나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즉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활동이 매개되고 실천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비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그리고 사회학은 매우 높은 친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꾸준히 도시와 공간 그리고 사회학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연구들을 저는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사회학자 진멜의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일상의 공간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출발은 옥상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인 전상인 교수님과 함께 옥상의 공간 사회학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분명히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듯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공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고 버려진 공간이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꿔지기도 하는 옥상의 여러 가지 양면적인 모습들을 읽어냈습니다. 옥상이라는 공간을 시작으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호텔이라는 공간을 다뤘습니다. 호텔이란 공간에서 계급 형성, 계급 실천, 그리고 과시적인 자기 표현의 공간으로서 호텔이란 공간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카페라는 공간에 대해서 또 전상인 선생님과 함께 제3의 장소 카페와 근대의 마음이라는 페이퍼를 퍼블리시했는데요. 카페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한국 사회는 카페가 급증하고 있고 카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에 착안을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카페 혹은 카페 문화가 제3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가능성 혹은 한계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작업은 우리의 일상 공간으로서 동네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당근마켓은 잘 아시다시피 동네를 기반으로 한 거래나 활동을 연결해주는 하이퍼로컬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동네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네라는 것은 무엇이고
동네의 범주는 어디까지이며 주로 어떤 동네 거래 혹은 동네 활동들을 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동네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동네의 의미를 재발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도시의 일상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이라면 또 다른 트랙은 도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분석과 해석입니다. 일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 사고, 가치, 취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서 일, 여가, 소비 패턴 등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주로 라이프 스타일은 경영이나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연구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것은 도시를 단순히 하드웨어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활동이나 행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것이고, 기존의 기능적인 도시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통신사 데이터, 카드 매출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생산, 유통됨에 따라서 보다 생생한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연구는 부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SKT 서비스 인구를 활용해서 부산 시민들의 세대별 공간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대는 주로 상업거리 혹은 대학 있는 지역에 밀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30, 40대는 오피스 지역, 50대 이상은 거주지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세대별로 어떤 이렇게 상이한 공간 이용 패턴을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득, 건강, 주거, 환경, 문화, 보육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 요인들을 지표 체계로 만들어서 이를 측정하고 또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는 작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부산연구원에 재직할 때 진행했던 부산 시민 행복 지표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서베이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까지 병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행복 영향 요인이 남녀, 세대별, 거주 권역, 결혼 유무 등에 따라서 이제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사이클별로 좀 더 촘촘한 행복 증진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어떤 범주를 관광의 영역으로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이나 관광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거리, 생활권 여행이 보다 선호되고 있습니다. 골목이란 공간이 아마도 이러한 일상화된 여행을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소위 리단길이라고 하는 골목들을 관광 차원에서 방문하고 관광지로서 이 공간들을 또 소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에 어떠한 골목 관광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골목에서 일어나는 관광 행태들은 또 어떠하고 과연 관광 자원으로서 이런 골목들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전국의 골목 관광 자원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골목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시산을 하고 그 시산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컨설팅 전략을 제시해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시 연구의 실천적인 확장 부분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도시계획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또한 춘천이라는 지역
에서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춘천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인 연구들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의 로컬리티를 발굴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춘천 시민들의 행복 지표를 만들고 측정하는 연구,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비전을 설정하는 연구에도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춘천에 아직 오래 거주하지 않아서 다소 이제 이런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이 중소도시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했던 도시와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과 시도들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도시 계획을 전공했지만 또 사회학 분야에 몸담을 수 있었던 동력은 제가 환경대학원 출신이고 또 환경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미니 종합대학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이 저희 환경대학원에 있고 또 그만큼 또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또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당시에 전공을 넘나들면서 맺었던 교우 관계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저의 커리어를 쌓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환경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